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먼저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기사에서 난리도 아니죠. 너무 이제 개발자들의 연봉 이야기가 핫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온 지 한 2, 3주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뉴스 볼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던 것도 기사 제목은 이가 갔어야 하는 건데 점점 평균 연봉 1억 잇따르는 IT 업계. 연봉 1억? 아 진짜 듣기 좋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야? 정작 개발자들은 별말 없는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날린 것 같아. 기사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도 지난해 평균 연봉 1억 원대에 새롭게 합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200만 원, 1억 800만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둘 다 2천만 원 가량 올랐다. 와, 2천만 원. 와우. 이 밖에도 뭐 높은 연봉 수준을 보였다. 블라블라.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올라왔다는 이 연봉표도 까발려졌어요. 보세요. 아니 이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낮은 데도 있고 비교적 블라인드에서 추정되는 그런 누가 추정해서 올린 건데 저도 이거를 아름아름 이렇게 전달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기사에까지 떴는 거 보면은 이미 다 돌았다는 얘기겠죠. 쿠팡에서도 신입 연봉 6천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 기사들을 막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너도 나도 다 연봉 인상을 뭐 하고 있다 뭐 요즘 개발자 품귀 현상이다 막 이런 게 요즘 유난히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너무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다룬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저는 저 레벨에 있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개발자이지만 하나도 체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에 여러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개발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돌렸거든요. 설문조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개발자 설문조사가 있겠습니다. 요즘 개발자 품귀 현상 그리고 개발자 몸값이 치솟는다 등의 미디어 기사에 대한 현실 개발자의 생각과 체감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쫙 돌려봤어요. 재미로. 그랬더니 이제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이 반응들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그 답변을 읽어봐 드릴게요. 91년 7년차 프리랜서. 품귀 현상이라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개발자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만한 인력들이 품귀 현상이다 정도로 느껴지네. 그런 인력들은 이미 다 스카웃돼서 사이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지. 우리 같은 경우도 일 잘하면 갑의 입장인 그 프로젝트 발주 업체에서 저 사람이랑은 꼭 같이 일해야겠다고 콜을 할 정도니까. 실력은 별론데 경력만 꽉 찬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나 정직원일 때 우리 팀 과장님은 경력은 엄청난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지. 91년 3년차 프리랜서. 체감은 10대 0. 요즘 개발자 품귀 현상 이꼴 특출난 소수의 개발자. 크크크크크. 91년 7년차 금융 IT. 업계가 게임 쪽, 어플 쪽 이런 거라 금융 IT는 무관한 것처럼 들림. 지금 저 두 업계가 치열하게 영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귀 현상은 천재 품귀 현상. 크크크크. 91년 5년차 플랫폼 테크 기업. 좋은 현상이라고 느낌. 주변 좋은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복지 퍼다 주는 중. 직접 체감할 수 없다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 응? 우리 다 이직해야 돼. 89년생 7년차 대기업 SI. 우리 쪽 업계도 맨날 개발자 없다는 소리는 하는데 연봉은 오르지 않음. 92년생 4년차 대기업 IT. 내 몸값을 측정해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쿠팡에서 돈 많이 주고 IT 사람들 다 데려감. 대기업 계약 연봉 0끌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알파는 쿠팡 이직 계약 연봉. 쿠팡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음. 크크크. 87년생 9년 스타트업. 개발자가 부족한 건 예전부터 그래왔고
항상 부족하다는 말은 그만큼 근속 연수가 짧다는 말이다. 못 버티고 나오는 개발자가 그만큼 수두룩하다는 말. 그리고 고연봉 준다는 말은 그만큼 주고 그만큼 시켜 먹겠다는 얘기고, 그걸 버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그리고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런 곳들은 업무 평가가 지옥이라고 함. 보통 입사 문턱만 넘으면 인생 펴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많이 준다고 그게 끝이 아니다. 92년생 5년차 솔루션. 풍기 현상? 전혀 공감할 수 없는데? 주변에 개발자 너무 많고 심지어 비전공자도 수두룩 빽빽한 걸.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건 특정 영역이거나 또는 대우가 좋지 않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의 얘기가 아닐지. 94년생 4년차 프리. 개발자 풍기 현상. 현 상황에서 발생된 게 아닌 10년 전 이상에도 부족했고, 업계 헤드헌터가 얘기하는 바로는 6개월에 1만 명 이상씩 신입 개발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기존 개발자 플러스 신입 개발자를 포함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연초나 연말부터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되는데, 그때 다 모집해가기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풍기 현상이 발생해왔다. 지금이 유난인 것이다. 그리고 몸값이 치솟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회사나 계약 상황과 업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도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닥 이례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냥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올려준 게 많이 조명을 받아서 그렇다. 솔직히 현 상황에 놀랍지도 않고 일반 회사에서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올려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89년생 7년차 프리. 내 주변에는 개발자 엄청 많다. 비전공자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개발자 풍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한다. 자, 요 정도로 주변의 개발자 분들께 물어본 의견이었습니다. 찐 현실 개발자들의 의견.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래도 약간 뭐랄까, 그런 실제로 그런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실감을 어느 정도 하는가 봐요. 왜냐면 주변에서 바로 개발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대우가 좋아졌다는지 그런 거를 받았겠죠. 근데 정말 극소수의 그런 분들 빼고 이제 일반적인 중소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체감은 하지 못했고 그쪽 세상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들을 막 보면서 조금은 괴리를 느끼기도 하고, 이러다가 너무 오히려 격차가 막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업계의 분위기. 근데 저희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 개발자가 유독 3D 업종이라는 인식도 좀 있었고, 굉장히 대우를 좀 못 받는 편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실감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아일랜드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아일랜드가 유럽에서는 IT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본사가 있었고, 저희가 같이 살던 그런 룸메들도 IT에 종사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개발자의 그런 인식부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고 다른 걸 찾고 있어라고 말을 했을 때 왜 이 좋은 걸 하지 않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사실 그 영향도 좀 받기는 했었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그리고 또 제가 좀 지나가다 들은 소리인데, 뭐 다른 해외에서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완전 저희 그러니까 한국의 인식으로 치면은 약간 사짜 직업 이런 직업처럼 위상이 좀 높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렇지가 못하다, 대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당장은 뭐 아예 체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뭐 박탈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이 개발자의 대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만큼의 연봉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당연히 주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막 실력도 없는데 지원을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주는데 나도 그만큼 연봉을 달라 이렇게만 요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말 이 개발이라는 것은 실력이 우선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도태되고 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자를 항상 그렇게 구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근속 연수가 짧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다 잘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못 버티고 나가는 거죠. 못 버티고 나가는 것 또한 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봉에 민감하게 하지 말고 일단 내 실력부터 착실히 쌓으면은 연봉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은 연봉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 실력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막 다른 그런 고연봉 받는 분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막 비교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나는 내 길을 착실히 걷다 보면은 그건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기사들 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또 아까 기사 봤던 것처럼 이과를 갔어야 하는 건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과를 간다고 그래서 IT 지원했다고 뭐 무조건 다 1억 주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으려고 저런 식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너무 자극적인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자기 실력부터 기르면서 자기 실력이 쌓으면은 당연히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연봉은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연봉도 낮게 들어갔어도 자기가 그 안에서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였다면 자신이 있다면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올려달라 나 이만큼 했다. 만약에 안 올려주면 그럼 난 다른 데 가겠다. 내 실력을 알아주는 나를 대우해주는 데로 가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거 하도 기사에 많이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뭐 개발자 몸값 막 이러면서 엄청 올라오길래 저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주변 개발자 생각도 궁금해가지고 생각 공유도 한번 해보고 제 생각도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종사하고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체감 정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비개발자이신 분들이 이런 기사만 보고 혹해가지고 나도 개발자 해야지 막 그만두고 개발자로 전향해야지 막 이렇게 너무 섣부른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